안녕하세요, 축진망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분데스리가 데뷔전을 볼프스부르크와 치렀는데요. 뮌헨의 데뷔전은 어땠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중에 김민재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4-2-3-1 형태로 선발 출전했고요. 김민재는 오른쪽 센터백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는 이번에 영입한 팔리냐 대신에 파블로비치와 키미히가 합을 맞췄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렇게 노이어가 앞쪽으로 나와서 센터백들과 백스리를 구성할 만큼 골키퍼를 자주 활용하는 빌드업을 보여줬고요. 상대인 볼프스부르크는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뮌헨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김민재에게 첫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노이어가 김민재가 공을 잡은 이 순간에 김민재의 등이 좀 들려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공을 잡은 순간에 다시 등을 앞쪽으로 굽히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고, 그동안 또 주변 볼프스부르크 선수들에게 압박을 당합니다. 그때 당황하지 않고 앞쪽으로 치고 나갔으나 선수들 두세 명이 김민재에게 한 번에 붙었죠. 그래서 김민재는 우파메카노에게 패스를 줍니다. 하지만 이 패스의 강도가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볼프스부르크 선수가 있었고, 이 공을 우파메카노가 간신히 태클로 걷어내며 볼프스부르크 선수의 발 맞고 노이어 앞으로 떨어집니다. 아주 아찔한 장면이었죠. 지금 이 김민재의 패스가 조금 더 강했더라면 오히려 이 압박받는 상황을 이용해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너무 수비가 한 번에 붙다 보니 조금 마음이 급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후방 빌드업 할 때를 보면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인 파블로비치가 내려와서 우파메카노, 김민재와 함께 백스리를 만들고 오른쪽 풀백인 샤샤보이는 윙어처럼 앞쪽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재가 오른쪽 센터백처럼 백스리의 스토퍼처럼 활용되는데, 샤샤보이의 공격적 활용으로 생긴 공간들을 김민재의 빠른 발이 커버해주길 원하는 배치였죠. 또 김민재는 경기 중에 이렇게 종종 전진할 때가 있었는데, 이런 플레이는 안정성을 좋아하는 감독이라면 별로 좋아하진 않겠지만 리스크 있는 도전적인 플레이를 좋아하는 감독이라면 선호할 플레이입니다. 왜냐면 센터백이 이렇게 앞으로 치고 나감으로써 상대방의 대인 수비에 혼란을 줄 수 있고, 김민재가 다른 쪽으로 패스를 성공적으로 보내기만 한다면 그쪽에서 수적 우위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어쨌든 꽤나 여러가지 역할을 소화했던 김민재입니다. 그리고 뮌헨이 들고 왔던 전술은 전반전에 성과로 나왔습니다. 샤샤보이 시프트가 성공한 거죠. 스로인 상황에서 샤샤보이가 상대 뒷공간을 노리고 해리케인이 툭 하고 찍어줍니다. 그리고 샤샤보이가 공을 안까지 가져오는데 성공하고요. 안쪽에 뛰어들어오는 무시알라에게 좋은 패스, 무시알라가 득점으로 마무리합니다. 변형 백스리를 가동하면서 오른쪽 풀백인 샤샤보이를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 그것이 성과를 보는 장면이었죠. 또 일반적인 수비를 할 때도 몸 자체는 가벼워 보였는데요. 이렇게 상대팀 선수가 한 명 침투할 때 공간 쪽으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김민재는 이미 상대팀 공격수가 뛰는 걸 눈치채고 있었고요. 특유의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공을 먼저 끊어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인 수비의 감 같은 건 죽지 않았다, 그리고 특유의 장점인 스피드 역시 살아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도 김민재가 개입해서 후방 빌드업을 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해리케인까지 매우 낮은 위치로 내려올 만큼 볼프스부르크의 압박이 거셌습니다. 지금도 케인까지 내려와서 숫자를 늘려줬지만 결국엔 뒤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됐고요. 그만큼 볼프스부르크의 압박이 전반 내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반은 그래도 1대0으로 뮌헨이 앞서며 종료됩니다. 그러다가 후반 시작하자마자 사고가 터지는데요. 지금 수비 상황에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순간적으로 겹치게 되면서 수비 인원 분배에 미스가 일어났고 매우 위험한 지역으로 패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폰지의 위치도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고요. 이 선수가 편하게 돌아서면서 앞쪽에 뛰는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갑니다. 이때 김민재가 이 사이 패스각을 막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정도 수비까지는 쉽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 뚫려서 PK를 내주게 되고 뮌헨의 첫 실점이 이어지게 됩니다. 경기는 1대1이 되고요. 이렇게 팽팽한 1대1 상황에서 또다시 한번 김민재의 큰 실수가 나옵니다. 지금 비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되게 일반적인 빌드업 상황에서 김민재가 압박당했고, 여기서 사실 김민재가 조금 여유가 과했던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왼발 패스를 하는데 이렇게 넓게 돌아서 노이어에게 도착하는 각이 아니고 노이어에게 다이렉트로 가장 가깝게 도착하는 각을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상대의 전방 압박이 막힙니다. 그리고 이 공이 앞쪽으로 떨어지는데 비머가 공을 차지하기 훨씬 더 유리한 위치로 떨어지고요. 뒤늦게 와서 김민재가 견제를 해보지만 이 공이 마예르 쪽으로 향하고 마예르가 빈 골문에 깔끔하게 득점합니다. 경기는 2대1로 볼프스부르크가 앞서갑니다. 뮌헨의 콤파니 감독이 후방에서부터 풀어나오는 주도하는 축구를 좋아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었던 실수 장면은 어떤 축구의 색깔과는 상관없이 그냥 개인 차원에서 벌어진 실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수비는 잘해도 본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100번 잘 막다가도 이렇게 큰 한 번의 실수가 임팩트가 되게 크게 자리 잡는데, 지금으로서는 최후방 수비수로서 너무 치명적인 실수가 아니었나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미네는 김민재 이외에도 우파메카노나 알폰소 데이비스 아래서도 패스미스가 종종 나오곤 했습니다. 아직 콤파니 체제가 막 무르익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미넨이 그동안 상대도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자신들도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공수 전환이 많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체급 차이로 이겼던 적이 많은데, 그런 장면들이 나오려면 이런 패스미스는 훨씬 더 줄어야겠죠. 그 이후에 미넨이 코너킥에서 득점을 한번 하고 마지막에 그나브리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3대2로 승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를 비롯한 수비진의 불안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죠. 그동안 김민재에게 수비적인 화두가 됐던 건 튀어나가는 수비냐 기다리는 수비냐 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민재가 범했던 실수는 그 문제와 또 다른 문제인 상대의 압박에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느냐였죠. 하지만 거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됐고, 후방부터 주도적인 축구를 하길 원하는 콤파니 감독의 축구에서 그러한 실수는 꽤나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김민재 선수가 빠르고 피지컬 좋고 리커버리 괜찮고 그런 수비적인 장점은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콤파니 감독의 축구를 이행하려면,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같은 메가 클럽에서 주전으로 문제없이 뛰려면 상대 압박에 대한 탈압박 능력, 그리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발밑 능력, 빌드업 능력,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을 잃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되면 실수는 한없이 나올 겁니다. 이번에 실수를 보약 삼아서 다음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더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미넨 수비진 전체적으로 봐도 수비 라인에서의 불안 문제는 여전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시즌 첫 경기이기 때문에 미넨이 이 수비진에서의 불안 문제를 어떻게 가다듬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